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상병원 세종시 의장이 의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주 재판에 넘겨진 상병원 세종시 의장.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상 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붙여졌고, 이해 당사자 3명을 제외한 1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상 의장은 의장 취임 11개월여 만에 의장직을 상실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출석 인원 17명, 찬성 15명, 반대 2명, 무효 기권 없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상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의회 구성원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현재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숭고한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의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조만간 내부 협의를 거쳐 새 의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무순입니다. 교육지원 경비 삭감을 놓고 박경기 아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서로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무산됐던 추경 예산안 심의도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 교육지원 경비 10억 원 삭감과 관련해 시의회 의결권을 박탈한 행위라며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아산시의회. 김희영 시의장이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립은 지난 23일 저녁 박 시장이 김 의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조정안 협의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김 의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5일 만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정안에는 기존에 삭감된 교육지원 경비 일부를 살리고 신규 교육사업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 박 시장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도 지키면서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반영해 조정을 했다며 시와 시의회가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 의장을 대신해 입장을 밝힌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은 단식 농성을 하며 요구했던 안들이 잘 수용됐다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경 예산안 심의를 다시 진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서는 김 의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안 심의는 박 시장이 해외 출장으로 오는 30일에 귀국하는 만큼 빠르면 6월 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대학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에 발맞춰 충남에 있는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관이 똘똘 뭉쳐 새로운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직격탄에 맞은 비수도권 대학들.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다는 말은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비단 대학만이 아닙니다. 전국 227개 시군 가운데 89곳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대책 소지 못한다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 대사관,
230개 기업과 기관이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문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연암대와 충남도립대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이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연계된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는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 중앙아시아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데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중추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은 인구를 늘리고 대학은 정원을 채우고 기업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산시 영인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송악과 배방에 이어 세 번째인데 발생 면적이 약 4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영인면의 한 숲입니다.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온통 젓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겁니다. 나무 안으로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지난 11일 고사된 소나무 7그루에서 채취된 시료를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나흘 만에 모두 재선충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사목은 80여 그루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는 이 일대 약 40헥타르에서 재선충병이 집단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고사목 형태로 좀 발견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약 한 80여 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집단으로 발병되는 상황은 우리 그렇게 드문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발병지 2km 이내 지역의 모든 구역을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정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개충 밀도가 높은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드론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매기충이 월동에 들어가는 10월부터는 발생지에 대한 모두 배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 40헥타르라는 대면적에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 인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배기 벌채를 해서 가을에 그 파쇄 사업을 진행한 후에 지난해 송악과 배방에 이어 올해 영인면에서도 재선충병이 확인되면서 아산시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시 규모로만 놓고 보면 천안과 빈곤이라는 단어 선뜻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동남구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동가구의 주거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남구의 아동가구 주거 빈곤율은 10.6%입니다. 전국 평균 9.4%보다 높은 수치인데 천안이 주거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저소득층의 아동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어 사업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 아동 주거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의 보가영 위원과 복지 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지역 복지 및 아동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아동이 있는 주거 빈곤 가구에 주거급여를 가산해주는 천안형 아동주거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고민을 하다가 지역에서 이제 천안형 아동 주거급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조금 정책적인 제언을 합의를 했고 시민분들께서도 그 주거급여 아동형 주거급여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고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획에는 아동주거 빈곤 실태 등이 담겨 있지만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주거기본 계획 안에는 아동주거 빈곤 관련돼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아동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서 이제 담겨져 있고 또 정책 방향에도 아동주거 빈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나 사업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어 현재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는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가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6월까지 단속 계획을 미루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상권 피해를 우려하는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유보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아산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없애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강화를 예고하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민원이 쏟아졌고 결국 시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5월 중순이 다 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 공간까지 없으면 영업에 차질이 크다며 보호구역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보 기간 동안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가 아직까지도 어렵다고 다 그랬잖아요. 소상공인 하신 분들이. 네. 10월 때까지 다시 연장을 해야 될 부분도 생각도 들고. 어린이 사고 예방과 상권 피해 사이에서 시의 고민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같은 장면도 반사되는 빛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곤 하죠. 청년 작가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순간의 의미를 재해석한 사진들이 천안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청년 작가들의 시선을 강현준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평생 나를 이끌어준 아버지, 함께 거닐던 무수한 순간 중에 포착한 그의 뒷모습, 누군가의 흔적을 묻은 곧 소멸될 장소에 버려질 의자, 인물, 사물, 공간에 대한 청년 작가들 저마다의 시선이 사진으로 드러납니다. 남영민, 이슬기, 어무산 3명의 작가들이 개인적 관심에서 출발해 객체의 그 이면의 의미를 담은 사적 시선 사진전입니다. 청년 작가들은 인물, 사물, 공간의 흔적들에서 어떻게 의미를 포착해 사진으로 담아냈을까요? 사적 시선에서 펼쳐지는 테마 중 하나인 어무산 작가의 초점은 공간의 흔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제 파편이 적나라하게 전시된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 석조물들의 겉모습은 화강암으로 잘 조각된 듯 보이지만 작가는 그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시멘트 더미로 헐거워진 내부와 허술한 이음새에서 겉과 상반된 모순성의 의미를 포착합니다. 천안 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방문을 했는데 이런 곳이 있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을 통해서 이 공간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진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시선은 이곳을 기점으로 공간의 원재료인 화강암을 찾아 또 다른 공간으로 향합니다. 천안에선 이러한 청년 작가들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시공간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적 시선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청년 작가들이 뭉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전시 무대까지 조금 더 확산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 작가들의 사적 시선이 시민들에게 색다른 의미로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공동체 문화에 대한 깊은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박성호 천안 YMCA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내가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천안 YMCA 이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전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공동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YMCA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지도력을 양성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고자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또 양극화라든가 젊은이들의 고립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종교적 심성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제 동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회 참여, 이런 공익 활동 이런 거에 이제 참여하게 됐고 그 구체적 모습이 이제 YMCA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이제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이제 서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삶을 이제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이제 잠시 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 같은 활동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흔히 그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계되고 또 동참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팍팍하고 또 주변에 그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웃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세계,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MCA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이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던 일이 있어서 학적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고 저희들도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기뻤던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이제 노동자가 이제 부당해고를 당해서 변론 활동을 천안 지역의 변호사들과 연계해서 해결해 갔던, 우리 사회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이제 지난 활동 역사 속에서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 한자 성어로 얘기하면은 우공이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우직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또 나의 고민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둘째 딸 채원이 친구 예린이, 설아까지 같이 자주 오는 친구들이에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주말마다 어디 가려고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딸이나 친구들 데리고 롤러장에 매주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조금 재밌는 거 가르쳐주고 싶고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낯설고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엄마가 있고 딸이 있으니까 조금 든든하죠. 같이 오면. 그리고 이제 또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 타면서 들었던 음악들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탈 수 있다는 어떤 추억에 젖은 거죠. 옛날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타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너무 있어서 타고 또 마음 맞는 또 나이대도 비슷한 친구들하고 같이 타다 보니까요.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